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예, 오늘은 닥터훈님께서 무주택자들 위해서 뭔가 좀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뭐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SNS도 많이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뭐 부동산 폭락기다, 집을 사지 마라. 또 반면 누군가는 이런 때가 기회이다, 뭐 사라 마라 많이 들어서 애매하죠. 맞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러면 무주택자 분들을 위주로 이런 시기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주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 많은 투자자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향후 몇 년 동안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빨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융특별시민 시작합니다. 요즘 약간 여론은 집값은 좀 힘들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의견은 무주택자시라면 좀 전략을 세워서 이런 시기에 궁극적으로 내 집 마련 한 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주택자분들한테 좀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이 내용들은요. 그런데 요즘 똘똘한 한 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도 많이 비싸요. 네. 기다렸다가 이런 똘똘한 한 채 좀 좋은 거 하나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똘똘한 한 채는 반드시 가야 될 그런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이런 거죠. 누구나 선호하는 인기 좋은 지역에 꽤 비싼 아파트를 보통 똘똘한 한 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부동산 직전 한 5년 폭등기였지 않습니까? 특히 전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적으로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많이 선호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똘똘한 한 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지향점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 조정기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무주택자 분들이시라면 나한테 맞는 집을 매매하는 전략들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실거주 한 채 정도는 뭐 문제없이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집을 한 채 산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요? 저도 투자 상담을 많이 하지만 특히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실거주냐 투자냐 고려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실거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집은 다른 자산들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야 될 점이라는 거는, 삶의 터전이니까 첫 번째로 입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입지라는 것이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입지냐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네. 예를 들어서 나의 회사하고 잘 가까운 집, 아니면 뭐 사람마다 교육관에 대한 가치관이 틀릴 수 있지만 자녀 교육에 관한 것들, 아니면 이런저런 아니더라도 나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나하고 잘 맞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나의 자산의 형편과 또 잘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말부터 영끌에서 사서 막 힘들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것이 나의 상황과 자산에 맞지 않는 집을 무리해서 산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니까 더 부담스럽죠. 맞습니다. 예. 특히나 사상 초유 한은이 가장 높은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작년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크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맞죠. 작년 초만 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2% 3%대였어요. 3%대면 뭐 네, 드릴 수 있었어요. 할만했죠. 맞죠. 근데 지금 올해 말부터는 대출 이자가 7% 8% 얘기도 나옵니다. 2배가 넘겠네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10억짜리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5억을 빌렸다. 7%면 약 3,500만 원이 연간 이자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만 갚아야 돼요. 이자만 30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다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면 내야 될 돈은 훨씬 더 많아지니까 400씩 내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나의 자산, 나의 형편에 맞는 집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형편. 마지막으로, 이건 다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투자 상담과 이런 재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집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집을 가지게 되면서 생기는 안정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안정감이 나의 본업이 되었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었건 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내가 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직주 근접 우리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직장에서 가까운 집이 좋은 이유는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나의 에너지 체력적인 것도 줄여줄 수 있고요. 시원하죠. 네, 시간적인 것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의 집에서 마음의 힐링이 되고 그거 자체가 플렉스가 된다. 이런 것도 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뭐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나에게 맞는 입지, 그리고 나의 자산의 현황, 그리고 나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 뭐 안정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뭐 저도 1주택자로서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라면 되게 마음이 급한 마음이 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부동산은 경험치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해야 되는 것들, 계획을 세워보는 것들, 그리고 직접 매수하면서 공인중개사도 가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수수료도 지불해보고 등기도 해보고 대출 이자도 내보고 또 이걸 팔아도 보고 팔아서 또 다른 집으로 이사도 가보고 이 모든 거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안 해보면 모르죠. 모릅니다, 진짜. 뭐 통계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기 전에 3번의 집을 사고 팔아보고 죽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등기 쳐봤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등기는 쳐봤냐? 이런 얘기들 많이 맞아요. 하는데 네. 그런 경험들이 한 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을 다 해보신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더 쉬워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분명히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곳으로 가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남는 건 나에게 맞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주택자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시드 머니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좀 돈을 모으기 위한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시드머니, 종잣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하죠.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뭐 부동산 편이니만큼 주거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대책들과 혜택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 맞아요. 공공임대주택, 국민행복주택, 뭐 매입임대주택 이런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사업들의 특징은 주변 시세보다 보통 뭐 70%에서 80% 수준 많은 거는 거의 50% 이상 저렴하거든요. 위치도 엄청 좋더라고요. 위치도 좋습니다. 바로 옆에 하나 지었잖아요. 네, 우리 바로 건물 초역세권에. 옆에 엄청 좋은 데 지어 있잖아요. 이게 위치도 좋아지고 네. 자재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활용하면서 그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거죠. 모으는 예, 거죠. 돈을 모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예산에 맞는 계획에 어느 정도 섰다. 그러면 이제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오늘도 닥터훈님 모시고 무주택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다분히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 본인만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고 많은 매체들을 보다 보면 너무 일관되게 주로 관점이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뭐 지역 직주 근접, 뭐 예산 연끌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 집 마련이라는 첫 번째 어떤 경험을 또 이런 공부를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시고 해보신다면 처음에 어렵지 한 번 해보면 두 번, 세 번 쉽거든요. 한 번 해본 사람은 네. 여러 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좋은 여건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